혹시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나요? 아니면 겨우 잠들었다가 새벽 2, 3시면 눈이 딱 떠지시나요? 그래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다시 잠들기도 어렵고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말씀 자주 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낸다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노년기 수면과 마음의 균형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박사 정혜준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누워도 잠이 안 온다고, 자다가도 자꾸 깬다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약을 쓰지 않아도, 특별한 기계를 사지 않아도 여러분 집 부엌에 늘 있는 그 마늘 하나로도 많은 분들이 달라지셨어요. 먹는 방식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며칠 만에 얼굴이 밝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 두 분 변화를 보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구나 싶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새벽에 자꾸 깨서 괴로우신 분, 잠이 얕아서 아침마다 피곤하신 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조금 지친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면 내 상황도 함께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 고모님이셨는데요. 80 가까운 연세셨어요. 저녁만 되면 피곤하다고 하시면서도 막상 잠자리에 누우시면 몸은 무겁고 마음은 자꾸만 깨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 3시간마다 한 번씩 꼭 깨셨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낮잠도 못 주무시고요. 그냥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로 지내시는 거예요. 어느 날 고모님 댁에 갔다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때 보니까 마늘을 참 많이 드시더라고요. 생으로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매일 저녁마다 드신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마늘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드시는 방식이랑 시간이 잘못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속이 예민하셔서 저녁에 생마늘을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고 그게 수면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모님께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 제안했어요. 복잡한 거 아니고요. 그냥 마늘 드시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시라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흘 정도 지나니까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닷새째 되는 날은 오랜만에 5시간을 연속으로 주무셨다면서 아침에 전화를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저도 전화 받으면서 울컥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방법 하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걸 놓치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게 아깝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늘이 우리 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한테는 방해가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저녁 시간대 세로토닌 문제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저녁이 되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인데 이게 줄어드니까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은 자꾸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몸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정작 머리는 말똥말똥한 거예요. 국내 고령 수면 연구 자료를 보면 이 세로토닌 감소가 멜라토닌 생성 저하와도 직접 연결된다고 해요.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줄면 멜라토닌도 덩달아 줄어서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도 그랬어요. 새벽마다 깨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하셨는데 알고 보니 저녁 세로토닌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던 거죠. 박영수님이 하소연하시길 낮에는 졸린데 정작 밤에 누우면 천장만 보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잠들기 2, 3시간 전에 무리하지 않는 가벼운 산책이었어요. 집 앞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천천히 도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따뜻한 물 한 컵 천천히 마시시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산책하면서 낮 동안 쌓인 긴장이 풀리고 따뜻한 물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움직이시면 오히려 각성이 올라가니까 피하셔야 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격한 활동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 저녁 시간대에 마음이 더 예민해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늘 드시는 타이밍이 잘못된 경우예요. 많은 분들이 마늘이 좋다고 하니까 저녁에 생으로 많이 드세요. 텔레비전에서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드시는 거죠. 마음은 이해가 돼요. 건강해지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녁 늦게 생마늘을 많이 드시면 속이 가벼워지지 못하고 불편해져서 잠을 깨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한국식생활연구에서도 노년층이 저녁에 생마늘을 많이 드시면 속 불편감하고 밤에 자주 깨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생마늘의 자극이 위벽을 자극해서 속이 쓰리고 불편한 거거든요. 72세 이정환님은 매일 저녁마다 생마늘 2큰술씩 드셨대요. 건강해지려고요. 텔레비전에서 마늘이 혈관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드신 거죠. 그런데 밤마다 속이 뒤틀리고 자주 깨어나셨죠. 잠들어도 1시간 만에 속이 쓰려서 깨고 다시 자려고 해도 불편해서 뒤척이기만 하고요. 알고 보니 생마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마늘은 저녁에 익힌 형태로 드시거나 아니면 향만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시라고 했더니 금방 좋아지셨어요. 마늘을 찌거나 살짝 볶아서 드시니까 속도 편하고 영양은 그대로 섭취하시는 거예요. 속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강한 향의 생마늘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마늘을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드시나요? 저녁 늦게 드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베개 옆에 마늘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의 부드러운 향이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국내 전통 요법 분석 자료를 보면 향기 자극이 수면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직접 먹는 게 아니라 향만 맡는 건데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이런 방법을 많이 쓰셨잖아요. 뭔가 향 나는 걸 베개 밑에 넣어두시고 그랬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75세 정순이님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냥 베개 옆에 마늘 한쪽을 두는 건데 이게 될까 싶으셨던 거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제가 나이는 먹었지만 이상한 미신 같은 건 안 믿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미신이 아니라 향기 치료의 일종이라고요. 그래도 반신반의하시면서 해보셨는데 3일째부터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신기해하셨어요. 방법도 간단해요. 껍질을 벗긴 신선한 마늘 한쪽을 베개 바로 옆에 살짝 두고 주무시면 돼요. 거즈나 천에 싸서 두셔도 좋아요. 다만 마늘을 으깨시면 안 돼요. 향이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향은 은은해야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은 베개나 잠자리 주변에 향을 두어 본 적 있으세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발바닥 용천 부위를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발 중앙 부분 말이에요. 여기를 따뜻하게 자극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잠에 쉽게 들어간다고 해요. 전통 실천 연구를 보면 발바닥 중심을 자극하는 게 신경계 안정과 이완을 높인다고 나와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인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 할머니들이 발 따뜻하게 하고 자라고 하신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69세 김한수님은 발바닥에 부드럽게 으깬 마늘을 10분 정도 올리는 방법을 쓰셨어요. 처음엔 이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해보시니까 발이 따뜻해지면서 온몸이 이완되는 느낌이 드셨대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하시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늘을 얇게 으깨서 발 중앙 부분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올려두시고 면포로 살짝 덮어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시거나 소파에 기대 계시면 돼요. 다만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시간을 짧게 시작하셔야 해요. 처음엔 5분만 해보시고 괜찮으면 조금씩 늘리세요. 밤에 발이 시리거나 뒤틀리는 느낌 자주 드시나요? 그럼 이 방법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따뜻한 마늘 우유입니다. 마늘하고 우유, 그리고 꿀을 섞으면 긴장을 낮춰주고 속을 편하게 만들어서 수면에 도움이 돼요. 국내 식품 성분 분석 자료를 보면 따뜻한 우유에 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수면을 보조하고 마늘은 이완에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우유는 원래 잠 올 때 마시는 거라고 알고 계시죠? 거기에 마늘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거예요. 74세 최은정님은 잠들기 전에 마늘 우유를 일주일에 3번 정도 마셨대요. 처음엔 맛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의외로 괜찮으셨대요. 꿀을 조금 넣으니까 은은하게 달콤하고 마늘 향도 부드럽게 느껴지더래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드시니까 속 불편하고 새벽에 깨는 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드신대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마늘 한두 쪽을 부드럽게 끓여서 우유에 우려내고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쯤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듯이 드세요.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요.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마시면 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저녁 9시 이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못 이루신 적 있으세요? 그럼 이 방법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5가지 핵심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흐름을 바탕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다음 내용도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선 마늘향 안정화 루틴부터 말씀드릴게요. 향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직접 먹지 않아도 뇌에 안전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다만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깨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은은한 정도가 좋아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주 3회에서 4회 정도 베개 옆에 신선한 마늘 한쪽만 두시는 거예요.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향이 은은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 있으셨나요? 그럼 이 방법이 잘 맞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저녁에 속 비우기입니다. 속이 무거우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문제예요. 특히 나이 드시면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저녁에 조금만 과하게 드셔도 밤새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늦은 밤에 생마늘 많이 드시는 건 꼭 피하셔야 해요. 대신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마늘을 쓰시려면 익힌 형태로 소량만 사용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저녁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못 이루신 적 있으세요? 그럼 이 부분을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루 10분 발 이완입니다. 발 중앙 부분은 이완 신호를 주는데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온 부위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발을 따뜻하게 하면 잠이 잘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장시간 자극하면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5분에서 10분만 마늘 반죽 또는 따뜻한 수건으로 가볍게 발을 덮으시라고 권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루 중에 발이 가장 차가운 시간은 언제세요? 그 시간에 한번 해보시면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네 번째는 마늘 우유를 최소 빈도로 마시는 겁니다. 자주 마시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적당히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몸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당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꿀의 양을 줄이셔야 해요. 제가 권하는 건 일주일에 2~3번만 잠들기 30분 전에 천천히 마시시는 거예요.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듯이 드세요. 그게 더 좋아요. 따뜻한 음료 마시면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 드시나요? 그럼 이 방법이 여러분한테 잘 맞을 거예요. 5번째는 흑마늘을 소량 활용하는 겁니다. 흑마늘은 발효 과정을 거쳐서 자극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몸에 부담이 덜하죠. 생마늘이 속을 불편하게 하셨던 분들도 흑마늘은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다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침에 한쪽, 저녁에 한쪽만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꼭꼭 씹으셔야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돼요. 평소에 흑마늘 드셔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6번째는 잠들기 전 마음 정리 시간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마늘도 좋지만 마음이 편해야 잠이 오는 거거든요. 저녁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복잡한 고민은 내일로 미루시고요.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럼 마늘향이나 마늘 우유와 함께 시너지가 나면서 훨씬 더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7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 지키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해요. 규칙적인 패턴이 생기면 몸이 알아서 그 시간에 졸음이 오게끔 준비를 하거든요. 오늘은 9시에 자고 내일은 12시에 자고 이러면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가능하면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시간대가 우리 몸의 회복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8번째는 낮 활동을 적당히 유지하는 겁니다. 낮에 너무 움직이지 않으시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운동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벼운 산책이나 집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해요. 낮에 햇빛을 쬐시는 것도 중요해요. 햇빛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잡아주거든요.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 초반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밖에 나가보세요. 9번째는 저녁 식사 시간 조절입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누우시게 되잖아요. 그럼 속이 불편해서 잠을 설치게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가볍게 드세요. 과식하지 마시고 배부른 느낌보다는 조금 덜 찬 느낌으로 일어나세요. 이게 숙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10번째는 침실 환경 만들기예요. 방이 너무 밝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요. 그래서 암막 커튼을 치시거나 수면 안대를 쓰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약간 서늘한 정도가 딱 좋아요. 이불도 너무 무겁지 않은 걸로 준비하시고요. 작은 것 같지만 이런 환경이 수면의 질을 크게 바꿔요. 이렇게 10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걸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시면서 내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이 나이 때문에 사라지는 줄 알고 그냥 체념하고 사세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저녁의 작은 습관이랑 속의 균형이 흐트러져서 잠이 얕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생마늘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잘못된 상식, 이게 오히려 속을 답답하게 하고 새벽에 자꾸 깨게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올바르게 쓰인 마늘은 신경계를 다독여서 부드러운 숙면으로 이끌어줄 수 있고요. 똑같은 마늘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잠은 점점 더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는 밤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낮에도 피곤하시고 기운이 없으시죠? 얼굴도 어두워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어지세요. 외로움도 더 커지고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흘만 해도 연속으로 주무시는 시간이 늘어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 밝아지고 걸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시게 돼요. 그럼 하루가 달라져요.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워지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신선한 마늘 한쪽을 베개 옆에 살짝 두어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돈도 안 들고 힘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뇌가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방법이거든요. 향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어떤 느낌이실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늘 외에도 노년기 숙면을 돕는 은은한 음식 조합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인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효과를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지금 느끼신 점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